자, 이번 차량은 마세라티의 플래그십 세단 콰트로 포르테입니다. 콰트로 포르테는 마세라티 브랜드를 대표하는 기안 모델인데요. 전장이 5m 20이 넘어가는 육중합 덩치를 가졌음에도 여느 플래그십이 가지고 있는 진중함보다는 달리기 성능은 타협하지 않는 마세라티만의 플래그십을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디자인은 잘생겼습니다. 플래그십 세단임에도 날렵하면서도 매끈한 바디라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육중한 덩치를 가졌음에도 이런 섹시한 실루엣을 그려낼 수 있는 부분은 콰트로 포르테 모델이 가지고 있는 돋보이는 요소 중 하나가 되어주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그릴은 수직 형태로 해서 바들이 그려져 있고 그 위로 크롬 장식이 더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앙에는 삼지창 마세라티 로고가 멋스럽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릴 위쪽으로도 몰딩 라인이 들어가는데요. 이쪽에는 또 이렇게 엣지를 줘서 좀 더 디테일을 더해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위로도 마세라티 엠블럼 자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눈매도 꽤 날렵한 디자인이 그려져 있는데 헤드램프 안에 디테일도 상당히 좋습니다. 전조등을 감싸고 있는 금속 형태라든지 그 밑을 장식해 놓은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위로 방향지등이 점등될 때 램프 그래픽도 상당히 멋스럽게 꾸며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외에는 하단에 공격적인 범퍼 라인이라든지 출시된 지 꽤 지났지만 시선을 사로잡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여전히 존재감 넘치는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사이드 측면에서는 5m 20이 넘어가는 전장을 가졌음에도 별다른 군더더기 없이 매끈하게 빠진 사이드 실루엣을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 콰트로 포르테 모델이 가진 디자인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라고도 여겨집니다. 먼저 마세라티를 상징하는 3개의 에어덕트, 소위 아감이라고 불리는 덕트들도 자리를 하고 있고, C필러를 기준으로 루프라인이 부드럽게 떨어지면서 쿠페 형태의 꽤 날렵한 디자인을 보여주는 부분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세라티 차량이라고 하면 여기 C필러에 자리한 로고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로고 하나가 굉장히 멋스러운 디테일을 더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휠은 스포크가 많은 스타일에 중앙에 마세라티 로고 휠캡이 적용된 19인치 사이즈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던롭사의 스포츠맥스 19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후면부는 전면부에 비해서는 좀 간결하게 디자인을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심심해 보일 수 있지만 또 전면에서 워낙 강한 존재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강렬함을 뒤에서는 단순하게 정리해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디자인은 수평, 가로 형태로 그려내서 차가 더 넓어 보이는 안정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가로바와 연결되는 테일램프는 꽤 날렵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램프가 점등이 되고 그래픽이 보여졌을 때 보는 방향에 따라서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래픽 패턴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턴 시그널, 이쪽은 후방등 전멸되는 테일램프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세라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배기음, 범퍼 하단부로는 양쪽으로 2개씩 허드 머플러 팁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인 균형감이라든지 디자인에 있어서도 꽤 멋스러운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내는 간결하면서도 꽤 고급스러운 마세라티다운 실내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도어 트림을 감싼 가죽이라든지 중앙 콘솔, 그리고 시트에 적용된 가죽들의 질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손길이 닿고 몸이 닿을 때마다 기분 좋음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마세라티를 경험할 때마다 만족스러운 부분이라 여겨지고요. 거기에 이렇게 나뭇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오픈포어 트림이 적용된 이 부분도 실내의 만족도를 더 높여주는 요소들이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중앙 스크린은 8.7인치 터치 스크린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차량에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들이 이 중앙 스크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 컨트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기라든지 차량 관련 기능이라든지 음악, 그리고 내비게이션 관련해서 다 이 중앙 스크린을 이용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터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행을 할 때 이쪽을 바라보고 조작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번거로움은 가지고 있지만, 가장 자주 사용하는 공조기 부분 같은 경우엔 또 이렇게 물리적 버튼으로 하단에 마련을 해놔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번거로움을 최소화시켜주면서도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스크린 터치 패널도 이전에 비해선 처리 속도가 한결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조작할 때 편의성을 좀 더 높여준 모습도 괜찮아 보이고요. 이외에 2019년식으로 연식 변경 거치면서 기어 레버의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태도 변화를 줬지만 P 버튼이 따로 노출이 되면서 조작할 때 좀 더 용이할 수 있게 개선된 부분도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기어 레버 옆으로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를 비롯해서 기능 버튼들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어서 조작할 때 편의성을 고려해준 직관적인 구성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 하단부는 누르게 되면 USB 단자에 케이블 연결한 후 스마트폰 연결을 하게 되면 애플 카플레이하고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컵홀더 하고 또 수납 공간 이용할 수 있는, 자, 그리고 핸들, 스티어링 휠은 림 크기라든지 가죽을 감싸 놓은 형태라든지, 그리고 중앙에 이렇게 우드를 넣어놔서 디테일을 더해준 모습까지 그립감이나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은 핸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에 삼지창 로고가 멋스럽게 새겨져 있는 이 부분도 감성적인 부분을 만족시켜주는 대표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스틸 금속을 깎아서 제작한 패들 시프트도 멋스럽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핸들에 이쪽으로 패들 시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핸들을 돌릴 때 같이 돌아가는 반면, 마세라티는 고정식, 그러니까 핸들을 돌려도 패들 시프트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 그 모습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그 고집스러움은 시동 버튼, 스타트 스탑 버튼도 여전히 운전석 쪽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쪽이 아니라 운전석 쪽 이쪽에, 이 부분에 스타트 버튼이 있는 건 레이싱 경기를 할 때 차에 타서 출발할 때도 있지만, 예전에는 밖에서, 그러니까 다 차를 세워놓고 드라이버도 밖에 있다가 출발 신호를 알려주면 그때 이제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시동을 걸기 위해서 키를 넣고 돌리는 그 장치가 이쪽에 달려 있었는데, 마세라티는 여전히 그 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식 스타트 앤 스탑, 시동을 거는 버튼 방식이긴 하지만 여전히 위치는 이쪽으로 포지션해 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계기판은 중앙 스크린과 속도 게이지와 RPM 게이지는 아날로그가 조합된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앙 디스플레이는 차량 관련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 양쪽 원형 클러스터에서는 바늘로 디테일한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만족스러운 계기판 구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마세라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아날로그 시계도 중앙에 자리를 하고 있고, 대시보드 끝쪽에 콰트로 포르테라고 멋스럽게 로고가 새겨진, 그리고 에어벤트를 이어가는 이 금속 형태 핀 하나도 상당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올라가고 디자인적으로 감성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요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열은 쇼펀 드리븐보다는 오너, 드라이버를 조금 더 중시하는, 운전할 때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플래그십 세단이지만 뒷자리는 좀 간결하게 처리해 놓은 구성을 갖추고 있는데요. 반면 휠베이스는 3m 10cm가 넘어가기 때문에 꽤나 여유로운 넉넉한 공간을 보여주는데요. 레그룸이라든지 헤드룸에 있어서는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을 공간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2열 창에도 전동 선블라인드 적용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어벤트라든지 리어 블라인드 또 적용이 되어 있고, 시트는 중앙이 꽤 올라와 있는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팔걸이를 내렸을 때 어느 정도 구역을 나눠 놓은, 그러니까 4명이 이동했을 때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트 자방의 길이라든지 등받이 각도에 있어서는 착자했을 때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편한 자세로 이동할 수 있는 시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열과 동일하게 이렇게 부드러운 가죽 질감을 2열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플래그십 세단으로서 편의 사양에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보이지만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감성적인 만족도를 올려주는 요소들이 아닐까 라고 여겨집니다. 마세라티 꽈트로 포르테는 두 가지 엔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노멀하고 SQ4
4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간 모델은 3.0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 GTS 모델은 8기통 3.8리터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3.0리터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을 품고 있는 차량인데요. 꽈트로 포르테 모델 중에는 가장 낮은 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최고 출력 350마력, 최대 토크 51 정도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가속 페달에 발을 얹어 놓는 동시에 바로 시원하게 치고 나가는 가속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물론 상위 모델에 비해서는 짜릿함은 덜하지만 그래도 이 육중한 덩치를 가진 녀석을 거동시키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동력 성능을 발휘해 줍니다. 가속 페달을 좀 깊게 가져가면 출력을 바로 즉각적으로 뿜어내기보다는 플래그십 세단답게 점진적으로 속도가 상승되는, 그러면서 미끄러져가는 느낌을 주는 부분도 쿼트로 포르테가 갖는 매력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엔진과 맞물려 있는 ZF4의 8단 자동 변속기는 출력도 꽤 매끄럽게 전달을 해주는 편이고, 패드를 이용해서 변속을 했을 때도 꽤 민첩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엔진과 변속기가 조합된 파워트레인 구성은 일상 주행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벗어난 주행에 있어서도 꽤 괜찮은 세팅을 보여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마세라티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배기음, 노멀 모드에서도 꽤 그렁그렁한 소리를 들려주고,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게 되면 아이들링 시에도 방방방방 거리는 좀 짜릿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가져가면 그렇게 속도가 높지 않더라도 섹시한 소리를 들려주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60km거든요 속도는. 근데 플래그십 세단이 이런 소리를 들려주는 건 기가 막힙니다. 그냥 일상을 편하게 주행을 하다가도 운전을 하는 행위를 더 짜릿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굳이 빠른 속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차를 재미있게 탈 수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마세라티의 매력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요소가 아닐까라고 여겨지고요. 승차감에 있어서도 마세라티이긴 하지만 플래그십답게 일상 이렇게 주행을 할 때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는 이렇게 여유로운 승차감을 보여주는 부분도 괜찮습니다. 물론 하체 세팅 자체가 좀 타이트한, 거기다 스포츠 모드를 놓으면 좀 더 타이트해지는 성격을 보여주긴 하지만 노면을 걸러주는 느낌도 괜찮은 편이고, 여유로운 승차감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일상을 함께하기에 큰 부담감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핸들 조향이나 브레이크 제동력에 있어서도 별다른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반면 좀 흥미로운 부분은 여느 다른 녀석들을 탈 때보다는 핸들을 잡는 힘이 조금 더 들어가고, 브레이크를 밟는 양도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할 수 있는 행동을 이끌어내는데요. 여느 플래그십 세단과는 차별화된 마세라티만의 감성을 보여주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마세라티 하면은 대중화를 어느 정도 이끌어준 기블리나 르반떼가 등장하기 전에는 만나기 그렇게 쉬운 차량도 아니었고, 핸들을 돌리고 가속 페달을 가져가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동을 할 때 많이 대중화된 독일차와는 또는 좀 다른 차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부분이 이 마세라티가 가지고 있는 감성적인 매력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쿼트로 포르테나 기블리 그리고 르반떼, 그러니까 마세라티의 라인업은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긴 했는데, 소유하지 않고 며칠 닦는 것만으로 차를 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차를 타자마자 진중하고 차분한 여느 플래그십 세단과는 또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 마세라티가 갖는 특별함이 아닐까라고 여겨진 마세라티의 플래그십 세단 쿼트로 포르테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개그맨 양성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싱 모델 엄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레이싱 모델 한소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싱 모델 테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 자동차 전문 TV 레드 RPM TV, 레드 RPM, 레알 TV 레드 RPM TV 여러분들 레알 TV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많이 시청해주세요. 많이 구독해주세요. 많이 시청해주세요.